증정시력 30권 증정 12년 10월 23일 을축 네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이성은의 상소를 논핵한 김정등의 상소문 이어서 이러한데도 혹 원기가 쓸쓸하다거나 태평한 기상이 없다 하거나 조정이 안정하지 않다 하거나 치평을 구하기에 서두른다 하거나 빨리 성취하기가 조급하다 하여 서로 함께 선동하여 요란하되 못하는 말이 없이 다 하니 이것은 간사한 소인의 상태인데 전하께서 마땅히 매우 경계하고 살피셔야 할 일입니다. 또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대간의 직분이요 잘 다스리기 위한 급선무인데 조금만 조정을 맑게 한 뜻을 지니고 난잡하게 뒤섞이는 패단을 제거하려고 힘쓰기만 하면 서로 함께 시기하고 노하여 거짓말을 퍼뜨리고 헐뜯어서 사람의 소문을 현혹시키니 예전에 이른바 안정하고 충후한 기상이라는 것은 광명 강의하여 시비를 분별하며 경륜하여 시행하는 뜻이 미상불 그 사이에 진여 있는 것인데 지금 이른바 안정하고 충후한 기상이라는 것은 오로지 중립하여 입을 다물고 안위를 탐내어 게으르고 더러운 풍속을 숭상하니 어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깊이 살피셔야 할 일입니다. 성은은 본디 지금 현우를 분별하고 옛것을 사모하여 학문을 강습하는 것을 가찰이라 하고 후박이라 하였으며 또 경물, 치지, 수신, 제가의 공부를 논하여 제 말을 꾸몄으며 그 뜻이 간사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윙윙 나는 금파리는 가시 울타리에 그치도다. 참수하는 사람이 끝이 없어 사국이 어지러워지도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난이 처음 일어나는 것은 참남한 언단이 이미 용납되었기 때문이요. 난이 또 일어나는 것은 임금이 참소를 믿기 때문이로다. 임금이 그것을 노여하면 난이 그칠 것이요. 임금이 거짓말을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면 난이 그치리로다 하였습니다. 지금 성은이 자꾸 어지럽히는 계책은 극심하거니와 전하께서 누워 살펴서 참소를 노여워하고 거짓말을 아름답게 여겨 난이 절로 그치게 하셔야 하고 용납해서 점점 믿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여러 해 강마하셨고 지양도 지극하심으로 사정의 분별에 있어서는 워낙 이미 밝으시니 심지가 혹 흔들릴까 염려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늘 대간이 승김없이 말을 다하였더니 연방 끝내 문득 대간을 갈라고 명하셨고 또 올해 경련을 열지 않아 경사를 대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면대를 청하였으나 맞아들이지 않으시므로 상하가 막혀서 뜻이 통하지 않으니 신당은 전하의 심지가 혹 의혹되어 시비 사정을 가릴 점에도 매우 살피고 매우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당은 성의에 깊이 염려되고 속으로 조심스러워 하시어 음식을 끊고 잠을 잊으시는 까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저 엄량이 서로 닿고 선악이 서로 나타나고 사정이 서로 일어나는 것은 이치가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성대일지라도 간사한 사람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지금 성명이 위에 계시고 대신들이 다 평선함으로 워낙 해치거나 간효를 부릴 염려는 없으나 그 사이 어찌 혹 이성은처럼 사슬과 괴계로 조정의 난을 꾸며 성총을 현혹시키려는 간사하고 난잡한 한두 무리가 없겠습니까? 역경에 이르기를 기라는 것은 동의 작은 시초요 길흉의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엄령의 운과 천재의 화와 물리, 인사의 시종이 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막을 수 없는 큰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간사를 없애고 참소를 막는 일은 그 기미에 대하여 더욱 삼가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성은은 간사한 정상의 자치가 이미 드러났음이리까 전하께서 이 기미에 대하여 사정을 통절히 가리고 호를 분명하게 보여서 일찍이 차치하지 않으시면 천심을 엿보아 마음에 만족하고 기세를 더하여 진언을 핑계로 상하를 무함하고자 꾀하는 자가 잇따라 일어나서 상청을 현혹하여 시비가 전도되고 충사가 혼동되어 사기가 날로 끊기고 언로가 날로 막혀서 국사가 날로 무너지고 흩어져서 그 화가 마침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터인데
전하께서는 어떻게 국사와 종사의 만세를 위해 염려하시겠습니까? 조종께서 여러 대 배양하신 사기가 폐조에 이르러 남김없이 상실되어 그것을 말하면 절로 슬프고 마음이 아프더니 전하께서 반정한 이후로 수습하고 보호하셔 겨우 겨울을 지낸 풀이 방금 봄을 만나 싹이 비로소 살아나는 것과 같은데 만약에 온화한 볕을 쬐게 하고 비이슬로 적셔주지 않는다면 다시 죽어 시들어서 유지하여 배양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오늘날 배양하는 기미가 어찌 급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에 진정의 마음을 두시어 한갓 관용하여 모두 거두어 모두 양육하려고만 하신다면 마치 흐르는 물을 막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육지로 넘치게 되고 마치 안으로 좀 먹은 나무와 같아서 마침내 꺾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하건대 전하께서 소의 뜻을 깊이 살펴서 간사한 정상을 매우 분별하여 호오의 단서를 쾌하게 보이시고 또 경사에 부지런히 나아가 날마다 경사를 만나서 사정을 분별하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하소서. 그러면 사심이 더욱 안정되고 치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조정의 상하가 더욱 서로 화합하여 천지의 화합과 만물의 통달도 점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명이 더 상세히 살펴주시면 못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년에 나아가지 못하고 면대를 못한 일들은 대간을 간 뜻과 함께 전일에 이미 다 말했거니와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대저 군자의 뜻을 세워 하나로 정해지면 남은 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인데 더구나 내가 시종들과 오래 강마하여 경사를 대강하니 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의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시종들이 반드시 내 뜻을 알 것이로되 반복하여 나를 위하여 말하는 까닭은 인심의 조사는 무상한 것이므로 내가 요동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 위 한 사람 또한 이러하다 하였으니 장하도다 이 말이요. 여호의 옷을 입고 여호의 말을 하고 여호의 행실을 행하면 곧 여호와 같이 될 것이요. 거래의 옷을 입고 거래의 말을 하고 거래의 행실을 행하면 곧 걸과 같이 될 것이다 하였으니 여호와 거리 천성은 다 같으나 다만 그 행실이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착한 일을 좋아하는 마음을 어찌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겠으며 치평을 구하는 마음을 어찌 재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은 진전하지 않으면 쇠퇴하는 것이니 치평을 구하는 마음이 늦추어지면 게으른 마음이 일어나서 일이 날로 쇠퇴할 것이다. 혹 치평을 너무 빨리 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촉박하게 하는 것이 유구하게 유지하는 것만 것보다 못하기는 하나 치평을 구하는 마음은 오히려 게으리해서는 안 된다. 임금에 두는 군자와 소인을 가리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나 옛말에 사람을 알아보면 밝은 것이나 죄도 그것을 어려워하셨다 하였으니 더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겠는가? 소인이 있다면 조정과 함께 가려야 할 것이나 이 성은이 서로 말하면 내게 채용할 것이 못되니 버려두고 채용하지 않는 것이 역시 괜찮지 않겠는가? 하고 이어 정운에 전개하기를 이 소를 베껴서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3일 얼축 5번째 기사 함경도 경흥에 우레가 있었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금토관 손수 대사관 허괭 등이 한 당의 임금들이 여색으로 말미암아 위란을 오게 한 잘못을 두루 논하고 또 현종이 양국충 이 인부를 등용한 잘못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라. 당 태종이 소자왕의 비를 맞아들이고 고종이 무후를 맞아들이고 현종이 수왕의 비를 맞아들여서 가법이 바르지 않았으니 자손이 어찌 본받을 것이 있겠는가. 현종 때 송경 요승이 등용되어 개원의 치평이 있었고 양국중 이인보가 등용되어 천보의 난이 있었거니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사람이 간사하냐 올바르냐에 달려 있으니 사람을 등용하는 도리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허괭이 아뢰기라. 전 대가는 그 말이 지나치기는 하였으나 갈 것은 없었는데 천위를 보이셨으니 지난하는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믿음을 받겠습니까? 언로가 넓지 않으면 국사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성은의 손은 조정을 변론하고자 한 것이니 내쳐야 오른데 언로를 위해서 내치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 논박받은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차차 서용해야 할 것이나 턱석까지 하고 또 전 대관을 간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또 대신에 이 행을 극진히 칭찬하고 대간의 잘못을 극진히 말하여 갈기를 청하였으니 갈지 말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외간에서 떠드는 의논에 따라 조정이 어그러져 다투어 볼라하다고 말하는데 그 시비를 가리지 않으면 조정이 대신이 어찌 안심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소인이 장차 여기서부터 엿보게 될 것이다. 상하가 이미 그러다고 생각하는데 가리지 말고자 한들 되겠는가? 하며 집이 박수문이 아래기를 요즘 사기가 위축되며 전대간이 세태에 분개하고 풍속을 미화하여 굽은 것을 바로잡아서 바른대로 돌아가게 하고자 함으로 그 말이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를 보면 지나친 말도 없는데 재상 시종이 다 지나치다고 하니 앞으로 원책을 맡은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연방 때 대간의 수일을 하문하시며 신 등이 어그러져 다투어 불화하다는 말은 알 수 없으며 그 수에는 지나친 말이 있습니다 하였고 상께서 대간을 갈고자 하시며 신 등이 만세의 폐해를 염려해야 하므로 갈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그날 입시한 제상들이 아랫바가 다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나온 뒤에 신등이 대간을 갈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아뢰어 지나친 말이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임금 앞에는 곧바로 아뢰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아뢰었을 따름입니다. 대간의 말은 격절하고자 힘쓰는 것이므로 그 말이 그러하셨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반드시 간다면 사기가 저상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그날 아랜 것은 불과 이러할 따름인데 지금 대간이 신등을 그러다고 합니다. 대간의 말이 지나치더라도 임금은 용서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그러져 다투어 불화하다는 말을 내가 보고서 매우 놀랐으나 어찌 이성은의 소 때문에 대간을 갈았겠는가? 대간이 자치한 것이다 하며 시간광 공설인이 아뢰기라 이제 상교와 대간의 말을 듣건대 다 전 대간의 뜻을 능히 잘 아는 것이 못됩니다. 폐조 이후로 기상과 습속이 위축되어 나라 일이 걸러지므로 상께서도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 하심에 새로 사진한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위하고자 숨김없이 말을 다하므로 지나친 폐단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정의 재상들이 어찌 죄다 착하여 한두 사람이 평선하지 않은 자가 없겠습니까? 무엇을 지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망을 쌓았다가 마침내 드러낸 것이라면 그 화가 어찌 작겠습니까? 대간이 간한 소는 상하가 그러한 줄을 알아서 제때 구제하기를 바란 것이요 가공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행의 일은 그 위인이 과연 문장을 잘하고 이름도 났으며 뚜렷한 잘못이 없으니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나라를 그르친다고 하여 어찌 지나치다고 말할 자가 없겠습니까? 중량을 해치려는 간사한 소인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장으로 말하면 고풍을 좋아하고 늙고 바른 것이 아니라 잡된 문장이며 그 용심은 옛 선인을 좋아하지 않고 지금의 선인과 선사도 좋아하지 않으므로 사림이 그 위인을 의심한 지 오래거니와 그늘에 이르러 탄박한 까닭은 예방하려는 때문입니다. 왕안석이 처음으로 참정이 되었을 때 사마광과 여회가 동주 사이였는데 여회가 새 참정을 논박하려는 것을 사마광이 놀랍게 여기니 여회가 그 여인이 그 위인이 고집스러우니 마침내 천하를 그르칠 것은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했는데 뒤에 과연 여회의 말과 같았으므로 사마광이 그 선견에 감복하였습니다. 지금 대간이 이 행이 나라를 그르친다고 말하는 것도 한두 사람이 소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연방 때 재상들이 많이 입대하였으나 이 행의 문명과 제 예를 다투어 말하고 그 밖의 것은 헤아리지 않았으며 또 전 대간이 상소한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지나친 것을 다투어 말하였으며 또 불화하다고 한 것이 그러다고 말하였는데 물러간 뒤에는 의뢰하는 말로 가리지 말 것을 청하되 한번 아뢰고 말았으니 안팎에 같지 않고 성실이 아주 없습니다. 이 성은의 손은 참으로 지나칩니다. 그 위인이 속이 좁지는 않으나
학식이 없고 조심하는 공부가 없으니 경박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이 탄핵받은 일을 듣고서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상소한 것이요. 그 소위 말로 말하면 군자의 말이 아니라 소인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말입니다. 전일 연방에 참여의 재상 중에 혹 이 성언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이것은 옳지 않으며 지금 대간도 전 대간의 뜻을 잘 알지 못함으로 신이 감히 아뢰입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연방 때 신은 이 성은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좌우에서 칭찬하는 말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그 중에 깊이 거차함으로 조정의 의논을 모르나 과연 조정이 그 말과 같다면 전대간의 말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조정의 의논은 가부를 상의하고 시비를 다투는 것이지 불화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부를 서로 도와가는 것은 불화가 아니라 화합하는 것이 된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 행이 탄핵받은 일은 사람들이 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공서린의 말은 전대간이 이 행의 말을 논박한 것을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아서 인재가 워낙 적으므로 이 행과 같은 재주도 쉽게 얻을 수 없으니 그가 논박받아서 떠나며 외간 사람 중에 애석하게 여기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성은의 손은 이미 버려두고 채용하지 않았으나 이 행은 대신들의 말에 따라 급히 서용한 것이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인재는 아껴야 하고 사람을 등용하는 데는 중의를 취해야 하며 경적이 없는 일로 내쳐서는 안 되니 공로는 반드시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군데라는 것은 대간을 뜻한다. 하고 공설인이 아뢰기를 여해와 같은 식견은 쉽지 않으나 지금도 여해와 같은 선견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여해와 같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공설인이 아뢰기를 그늘 대간의 일도 지나치다 할 수 있겠으나 또한 어찌 듣고 본 바가 없이 말하였겠습니까? 상께서 진정하시려는 것은 아름다운 뜻이나 대간이 어찌 인심을 동요하려 하였겠습니까? 하고 참청간 이 자가 아뢰기를 전 대간이 논한 조정이 불화하다는 말은 워낙 한때 우연하게 논한 것이 아니니 상께서 용납하시면 소인들도 틈을 타서 타지 못할 것이나 지나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아부하고 구차하여 임금을 어기지 않으려 할 것이니 고든 말과 바른 논의를 어디에서 그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허갱 박수문이어서 전에 아린 하종해 이숙준 김순의 유영정 조방정 홍언방 성세정 유계종 김세균 등의 일과 무격의 일을 반복하여 아뢰니 상이 조방정 김세균의 일은 유능하지 않는다는 뜻만을 답하고 나머지는 다 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우찬성 남건이 아뢰기를 찬성은 중한 직임이니 신은 이 직을 합당하지 않으며 근자의 언책을 바꿨어도 직분을 하지 못하여 무리가 있게 하였으므로 워낙 평강되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초천되었으니 반드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매우 미안함으로 감히 와서 아뢰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경은 전에도 이별설을 지냈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다시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지평, 문, 계, 창은 전에 장령에 제수되었다가 논박받아서 도로 갈리었으므로 이제 다시 지평이 될 수 없으니 가소서하고 대사관, 허경, 지비, 박수문 등이 상소하기를 신하로서 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항상 적고 아첨하는 자는 항상 많은데 아첨하는 풍습이 이루어지면 상하가 서로 가리움으로 나라가 따라서 어지러워지고 충직한 기상이 있으면 고든 말이 날마다 아뢰어지므로 나라가 따라서 다스려지니 어찌 매우 염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폐조 때 고든말로 감히 간한 조사가 모두 차명되고 처형이 썩은 백골에까지 미쳤으니 그 화가 참혹하였으나 전하께서 친히 그 어지러운 뒤를 이으시며 전감을 깊이 경계하시어 근년 이래로 착한 것을 좋아하고 관정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지성에서 나오심으로 언책을 맡은 자가 고든말을 하는 충성을 품고 감히 간쟁하는 마음을 다하니 중해가 눈을 씻고 지극한 치평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요즘 사소한 말에서 흠을 가려내어 문득 말하는 자를 배척하였습니다. 스스로 성품이 충직하여 주의를 다스리지 않은 자가 아니면 권해서 말하게 하더라도 아마 참마음을 다하지 못할 터인데 더구나 전하께서 간정을 싫어하고 허물을 숨기는 마음이 이미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자로 하여금 마음이 저해되고 기상이 상실되며 입이 다물어지고 혀가 말리게 되는 것이므로 전하께서는 직언을 들을 수 없어서 장차 아첨하는 자가 틈타 나오고 간사한 자가 서로 경축할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고든 말은 격절한 듯하고 간계한 말은 과람한 듯한 것이므로 과격한 논의가 없을 수 없으니 임금으로서 부드러운 낯과 기쁜 기색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재상으로서는 큰 마음과 넓은 도량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지금 대간이 논하는 바는 과격하다 하기에 이르지는 않았음이리까. 전하께서 이미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죄주고자 하셨으니 은폐가 심한거니와 대신 육경 중에 한 사람도 개진하여 보도하여 전하여 그런 마음을 바로잡는 자가 없고 모두가 같은 말로 혹 지나치다는 것을 험잡고 혹 옳지 않다고 말하여 분명한 말로 뚜렷하게 배척하여 전하의 그런 마음을 수행하게 하고서 다시 구제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성심이겠습니까? 이승은은 본디 한낱 거칠고 망령되어 학식이 없는 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전하의 깊이를 엿보고 대신의 뜻을 맞춰 넌지시 정류를 배척하고 나라의 화근을 장만하여 시비가 현혹되고 진위가 혼란되게 하여 위로 임금의 마음을 그르치게 하고 아래로 바른 논의를 배척하였으니 군신을 이간하고 조정을 변란한 죄는 멀리 귀양보내어 왕법을 보여야 워낙 마땅하나 신등이 끝내 굳이 다투지 못하는 까닭은 참으로 봉장 때문에 죄 줘서는 안 되며 임금으로서 용납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전하께서 이승은의 말을 미치고 어리석은 자의 말로 치고 마셨으면 그만이겠으나 소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문득 이 행을 복직시키셨으니 전하께서 아마도 이승은 때문에 그르쳐서 그 말을 채용하신 것일 것입니다. 당초에 이 행이 나라를 그르친다고 의논한 것은 너무 지나친 듯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사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조정의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이행에게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데도 이승은은 반드시 죽여 세우고 공론을 엄폐한 것인데 전하께서도 거의 시행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선을 가려서 지키는 것이 굳지 못하시어 선을 향하고 치평을 구하려는 마음이 모두 간사한 의논에 흔들리되 그런 줄을 모르고 사소한 말에서 험을 적발하여 대간을 배척하되 그 잘못을 몰라 그런 마음에 한번 싹틈에 미혹하여 깨달을 줄을 몰라 그럼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밝게 알아서 삼가 가리고 허물을 지고 규관을 받아들여 지나치다 하여 싫어하지 마소서. 그러면 아름다운 말이 날마다 아뢰어져 무사람의 뜻에 숨겨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잔가하기라 상소의 뜻은 마땅하다. 대간을 간 뜻은 저는 이미 다 말하였다. 문개창을 갈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독건관 장순손에게 명하여 송표를 출제하여 유생을 시험하고 송은 두미 삼전 표는 사마강의 계고록을 바치다라는 글자였다. 모화관에 거동하여 무사 안서황 등 37인을 수치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때 종실 문성정이 그 어미를 위하여 소원하니 상이 명하여 그 소장을 거두어 드리게 하였다. 문성은 남천군의 아들로 그 어미를 폐주가 가까이에 주문이 드러나서 성 밖으로 내쳤으므로 어머니를 위하여 억울함을 씻으려 한 것인데 소장은 유중하였다. 유중불함. 중정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해에 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6일 무지인 첫 번째 기사. 대선 이 요청이 아르기라. 신은 인물이 본뒤 용노라의 젊을 때에 여러 번 이 직임에 있었으나 한 번도 직무를 감당해낸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늙고 병이 많아 정신이 어두우니 어떻게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대관을 갈 때 연방에 입시하였던 대신들이 바야흐로 구제하지 않았다는 논박을 받는 중인데 신도 거기에 참여하였으니 매우 더욱 미안합니다. 또 관물을 첩으로 거느린 자도 주고받는 중인데 정교회는 비록 신으로 하여금 피하게 하셨으나 하려의 마음에 있어서는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주고받은 일을 논파하여 조율하는 것도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결코 재직할 수 없으므로 감히 다시 사직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경의 아랜 주고받은 일은 경의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경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어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며 또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강훈이 아뢰기를 신이 사직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상교에 감격하여 물러가서 생각하였으나 취직하기 지극히 어려움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전을 연방 때에 입시하였던 재상들이 다 전 대간을 그러다 하여 곧은 말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간이 지나친 말을 하더라도 이는 역시 국가의 행복인데 지금은 상께서 그러다 하심으로 대신들도 같은 말을 하여 구제하는 자가 없다가 나와서는 회개하기를 언관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니 어찌 성심에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대신의 잘못입니다. 이 요청도 연방에 입시하여 대신과 같은 말로 그러다 하였으며 또 관물을 거느린 일 때문에 전에 이미 헌부에서 추고받았고 외방에 있는 자의 추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가는 이미 스스로 추고받고서 남의 규정할 수 없으니 빨리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요청의 일은 장관으로서 논박받았으니 갈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전라도 세상 경차관 서진은 이제 당상에 올랐으니 그대로 경차관이란 칭호를 쓰게 하면 계본 등 문서에서 칭호가 어렵게 됩니다. 예전에 김재신이 승문원 판결로 전라도 추구 경차관이 되었는데도 당상에 오름에 찰리사라 칭호를 고쳐 그 일을 끝내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서지가 답험하는 일이 끝나가므로 다른 사람으로 가름을 알 수 없으니 옛 일에 따라 그 칭호를 고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시산 부정 이정숙 강령 부정 이기 승선 부정 이종 장성 부정 이엄 등이 상소하기라. 신등은 조종의 유예로 어리가 종사와 함께 존망을 같이 해야 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언책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조종의 오호와 시비가 정해지지 않음을 듣고 정의가 분격됨을 스스로 멈추지 못하여 천의를 범하여 성충을 어지럽힙니다. 이 종사의 액이 폐조에서 극심하여 망측한 화가 조석으로 위급해서 달걀을 쌓아놓은 듯이 위태하였는데도 엎어지기에 이르지 않은 것은 겨우 터럭 하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신등이 놀랍고 황급하여 할 바를 잃고서 호살대를 모아서 울면서 하늘을 부를 뿐이었으나 다만 믿고 의지할 바는 오직 조종의 하늘에 계신 밝은 신령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엄으로 도와 우리 국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등은 비록 목숨이 조숙에 달렸으나 겨우겨우 스스로 보존하여 천일이 다시 밝아지기를 기다렸더니 마침 전하께서 효우하고 온공한 덕과 신무하되 형사를 쓰지 않을 위엄을 갖추고 용비호변하여 정의에 오르시어 혹학한 법을 버리고 인화한 정치를 회복하여 지극한 정치를 바라신 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점점 더 잘 되어 가지도 않고 언택이 점점 더 내려지지도 않아서 백성이 더욱 괴로워하고 사습이 더욱 야비해지며 재변이 더욱 생기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좌우의 신하가 패조의 혹독한 난정을 겪어서 화를 두려워하고 예전 일에 징계되어 오래 의구하고 위축되어서 제 몸을 사사롭게 하여 구습을 따라 구차하게 지내며 평생을 넘기는 것을 급한 일로 삼고 국가를 위한 근심을 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묘 때에는 나라에 선정이 있고 백성에게 선속이 있으며 때맞춰 잘난 사람들이 나서 뛰어난 사람을 그 사이에 뽑으니 도학을 창도하여 밝히고 기강을 붙들어 세워 이제 사망의 교화를 이루게 하기를 바라더니 불행히 혼조를 당하여 소인 유자광, 임사홍이 일국의 간지로서 이들을 거의 일망타진하니 국가 사문의 화가 극단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것입니다. 그 뒤로 조야가 아비는 그 아들을 경계하고 형은 그 아우를 경계하여 경술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장구 사장에 힘써서 과거 공부를 익혀 장록을 급한 일로 삼게 하며 도학 경수를 업으로 삼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화문이라 자칭하고 서로 눈짓하며 놀랍게 여기니 이 때문에 군자다운 사람은 벼슬 하지 않고 집에 들어 앉아 제 목만 닫고 다만 강개하여 스스로 흥분할 뿐이었습니다. 근자의 전하께서 총명이 날로 진취하고 학문이 날로 성취하며 분연히 염려하여 밤낮으로 힘쓰시며 도덕을 지켜 변하지 않으며 공을 따르고 사를 취하지 않는 선비를 뽑아서 날마다 함께 경연해서 도학을 강론하여 경물, 치지, 수기, 지인하는 방도에 마음을 쓰고 요순, 탕문, 무를 보험받으시며 학문이 날로 밝아지고 덕경이 날로 새로워져 교화가 중회에 덮이니 전일벼슬 하지 않고 집에 들어앉아 제 몸만을 닦으며 강기하에 스스로 흥분하던 선비들이 번연히 일어나서 전하의 조중에 이르러 전하와 함께 성대한 정치를 같이 하여 밝은 교화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낮은 관직에 있다 보니 자기를 굽히고 상관이 바라는 대로 따르고자 하면 의리에 어그러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여 상관의 말을 듣지 않고자 하면 반드시 노하여 남들에게 말하기를 아무개나 나를 가벼이 여기고 아무개가 나를 가벼이 여기고 아무개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 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갈며 유감을 품었다가 입대하게 되면 평소에 품었던 유감을 펴서 혹 그럴듯한 말로 전하의 마음을 저촉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 전하의 뜻을 동요시킵니다. 이와 같이 교사를 부릴 때 참으로 전하의 광명이 없으면 반드시 그 뜻을 수행하여 전일 유감을 두었던 사람을 해칠 것이니 저 군자들이 어찌 원야에 물러가 살면서 제 성정을 기르는 것이 편안하고 무치기를 사면서 함정을 밟는 듯이 위태로울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주저하고 방황하며 마침내 결연히 떠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전하의 명덕이 날로 새로워져 함께 요순의 경력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공경 자리에 발탁하여 두어 함께 국정을 꾀하여 군하의 뜻을 진압하지 않고 도리어 순자의 경께 얽매이십니까? 대저 순자의 격이란 말세의 부득이한 데서 시작된 일이요 성군이 어진이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고종의 부여를 거용한 옛 이야기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거용하여 재성으로 삼으며 온 나라가 크게 은나라가 크게 다스려졌거니와 전하께서 본뜻이기 바랍니다. 금세 사람들이 전하께서 어진이를 거용하려 해도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먼저 전하께서 오호를 정해지지 않고 입지가 굳지 않다고 심하여 간사한 술법으로 전하의 뜻을 움직여서 제 뜻대로 해독을 끼치려 생각하는 자가 있으니
이성은과 같은 무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성은은 이행이 논박받은 틈을 타서 성현의 말을 빌어 위로 성총을 어지럽히고 아래로 군하의 의혹을 일으키려 하니 이성은의 간사와 오매는 심합니다. 성현의 말을 빌지라도 어찌 능히 전하의 총명을 그르치겠습니까? 대저 이성현이라는 자는 본디 무식하고 망령된 사람입니다. 젊어서부터 말을 달려 사냥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문학을 알지 못하므로 오륜이 있는 줄 몰라서 혹 아비와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다투어 불공하기까지 하고 눈을 부릅뜨고 혀를 찬 일까지 있습니다. 그 무식이 이와 같은데 어찌 이 행이 간사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양사가 일국의 공론으로 논핵하고 전하께서 총명한 지혜로 그 진실을 환히 살피시어 그 관직을 삭탈하여 갈았으니 참으로 국가의 행복이요 신인의 행복이었습니다. 신등은 본디 전하께서 이 성은에게 미혹되시지 않은 줄로 알았으나 전하께서는 이 성은의 소를 보시고서 대간이 저늘에 올린 소 가운데 있는 말을 추론하여 그 벼슬을 죄다 갈고 특별히 이 행을 복직을 명하셨으니 신등은 속으로 괴이하게 여겼거니와 이 성은이 소에서 의심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좌우 사람들이 구습에 따라 편안하게 넘기며 사사롭고 공변되지 않은 말에 미혹되신 것이 아닙니까? 전하께서 만민위의 의표로서 어찌하여 전도되어 안정되지 않은 기미를 보이십니까? 전하께서 전일 어진 사대부와 도학을 강론하여 마음을 밝히고 뜻을 정하신 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등은 황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간이 전하께서 힘써 취평을 구하시는 뜻을 받들어 한때의 병폐를 적발하여 고치니 이것은 전하께서 사랑하여 영화롭게 하셔야 할 자인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참아 가셨습니까? 말이나 그래 정의가 분격하여 함부로 빗나가서 혹 세속을 놀라게 하는 말이 있더라도 세상을 격려하고 임금을 바로잡는 고든 말이라 생각하여 관용하고서 임금이 간언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셔야 옳을 터인데 어찌 언책을 맡기고서 또 말에 따라 죄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황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약에 신등의 말을 망령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행여 친대하게 하여 상세한 것을 물으신다면 신등이 평소에 본 고금의 흥망의 자치와 사직의 존망의 기틀과 국가의 치란의 까닭과 군자 소인의 진퇴의 도리와 천재 시변의 격응하는 이치와 무릎 방금 치도가 서지 않고 시비의 갈피를 못 잡고 호호가 정해지지 않고 군자가 존중되지 않고 소인이 틈을 타는 까닭을 조금도 빠짐없이 죄다 아뢰겠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등을 망령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녀에 깊이 유념하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종친들이 상소하여 면대에서 평소에 품은 뜻을 아랠 것을 청하였는데 이제 면대하고자 하더라도 전시를 베푸는 중이니 날짜를 물려서 인견해야 할 것인지 의논해서 하리라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종친들이 상소하고 또 면대를 청하여 품은 뜻을 아뢰고자 하니 면대를 허가하셔야 하겠으나 오늘은 인대할 만한 곳이 없으니 날짜를 물려서 인대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정숙 등에게 전교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종실의 후예로서 국가의 존망의 기틀을 염려하여 상소해서 논혈하였으니 너희 뜻이 가상하다. 오늘 면대해야 하겠으나 마침 정전이 지금 시장이 되어 있으므로 아직은 인대하지 못한다 하고서 경회문에서 수를 내리며 정숙 등이 다 참석했다가 물러갔다. 사실은 논한다. 이 정숙 등 사이는 다 먼 종척인데 그를 읽고 학문한다는 명색으로 진신사이에서 명예를 얻으려 하였으며 조광조, 김식의 무리가 혹 그들과 사귀어 정숙을 주계군처럼 떠받더니 이 때문에 정숙의 이름이 사림에서 중시되었다. 그러나 정숙 등이 읽은 것은 사서에 불과하고 문이나 구두도 모르는 데가 많은데도 스스로 능히 궁리하고 경물하여 정주에 중단된 학문을 읽겠다고 하였다. 일찍이 소학, 근사록, 가래 등의 글을 읽고서 함께 말할 만한 유사를 보면 반드시 이 몇몇 글 가운데 있는 것을 질문하였는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를 비웃었으나 모르는 사람은 그가 이 학을 안다고 생각하였다. 사연인 중에서 오직 이종이 글을 많이 읽어서 경전을 거의 익혔고 이 기와 이 엄은 말로 사람을 속일 뿐이고 소학도 읽지 못하였는데 사인은 늘 뜻을 맺고 행동을 같이 하여
정숙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정숙이 시의에 따라 이성은의 소원이 상의 마음을 의욕하고 신진을 억지하여 이행을 진용하게 된 것이 매우 큰 기회라고 생각하여 드디어 앞장서서 상소하여 과직하고 절박한 말을 망령되게 해서 시에 비불고 묻고 또 면대를 청하였는데 상이 온화한 말로 위로하여 답해서 칭찬한 뜻을 보이며 정숙 등이 소득이 있는 듯이 매우 기뻐하니 영의정 정강필이 듣고 매우 언짢아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큰 관계가 있는 일로 면대를 바란다면 다 면대를 허가해야 하겠으나 큰 관계가 있는 일이 아니라면 임금의 일거 일동도 중대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반드시 면대를 허가해야 옳겠는가? 또 이제 종친들이 상소하여 면대를 청하였으나 오늘은 정전이 시장이 되므로 인대할 수 없으니 날짜를 물려서 해도 괜찮겠는가? 삼공에게 물으라.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7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남고는 헌장으로서 소를 의논하는 데 참여하고 소가 들어가는 날에 병을 핑계로 중도에 변하였으니 대저 언책을 맡은 자가 임금 앞에 진언하는데 어찌 중도에 변하여 관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일에 성심이 없다는 것을 알만합니다. 근래 상은이 지중하여 차세에 의하지 않고 발탁하여 승반에 두었으니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할 테인데 한 가지 일을 봐도 이러하니 무슨 일인들 지성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다고 하는데도 문득 이상이 되었으므로 중해가 지극히 놀라워하니 빨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무격들은 200리 밖으로 내보냈으나 이 밖에도 사대부의 집이 있으니 또한 폐단이 있거니와 조종의 법을 지켜 더욱 밝히도록 하라. 홍언방은 고기를 먹고 엄난한 짓을 하였으니 시왕의 제도로는 따져 논할 것이 없거니와 봉상씨는 시호를 의논하는 것인데 어찌 제가 부정하면서 남을 의논하는가? 갈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전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7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부제학 김정이 귀양하기 위하여 사장을 노렸으므로 정원에 내리고 전교하기를 경련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나 귀양하려는 뜻이 매우 간절하여 말릴 수 없는 형편이다. 그 아버지가 몇 살인지 상세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정광필 김은기가 의논드리기를 상치에 면대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혹 사대할지의 여부는 상께서 제결하셔야 하고 아래에서 정하여 규구해서 아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종친이 상수한 뜻은 바로 그늘에 대간 시종이 논집하는 것이니 조정의 정사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되는 것인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있기는 하나 조정의 정사에 관한 일들 중에 알맞게 되지 않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대저 유생은 반드시 오도가에 크게 관계되고 종치는 반드시 종 사이에 크게 관계된다 하겠으나 상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어야 상소하여 논의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상소한 일은 특이할 것도 없습니다. 면대는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어찌 이런 것을 논한 일 때문에 날짜를 물려서까지 사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신용계가 의논드리기를 무릇 큰 관계가 있는 일은 면대하는 것이 옳겠으나 그 나머지는 어찌 사람마다 사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종친이 상소하는 일은 신등이 있기는 하나 조정의 정사에 관계되는 일에 알맞지 않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정전은 지금 시장이 되어 있는데 급한 일이 아니면 어찌 과실을 패하고 인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대저 면대는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이런 일로 날짜를 물려서까지 사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면대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이 일은 반드시 날짜를 물려서까지 사대할 일이 아니니 대신들의 뜻이 마땅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음에 또 아뢰기를 이 행을 특별히 등용한 것은 곧 이 성은의 소를 채용하고 대간을 의심한 것이니 아무도 드디어 간언을 거절하는 조짐을 이룰 것입니다.
조야가 다 놀랍게 여기니 이제 이행을 개정한 이 성은이 상수를 채용하지 않은 뜻을 쾌하게 보이셔야 조야의 의혹이 부릴 것입니다. 빨리 개정하소서. 아니 전교하기를 이 행은 이 성은의 소에 따라 등용한 것이 아니다. 나라를 그르친다고 논한 것은 것을 대신들이 지나치다 그 가자를 도로 줄 것을 청하인데 만약에 등용하지 않는다 아마도 대신들이 내가 그 나라를 그르친다는 말을 믿는 것으로 의심할 것이므로 등용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허경을 대사헌으로 한효원을 대사관으로 공서린을 장령으로 표빙을 지평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8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문과에서 허관 등 18인을 뽑았다. 방이 이미 나온 뒤에 사림이 그것을 서운히 여겼다. 승지 이 자가 시장에 들어갔을 때 큰 소리로 말하기를 그 문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데 인재를 어찌 얻기 어렵겠는가 하였는데 출방한 뒤에는 이자가 낙담하였으며 사림이 비평하기를 승리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허관은 문명이 없으며 제술한 것도 예전 사람이 지은 것을 훔쳐서 베끼고 한 구절을 고쳐 쓰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다 요행장원이라 하였다. 이런 사람을 뽑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9일 신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30일 MCN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수전 기준이 상소하였는데 대리야 대건대 접대 대간의 상소를 대신에게 물어서 대간을 주에다 갈았으므로 무리가 어수선하고 인심이 놀라워한다 하니 심화를 헤아리지 못하여 갈수록 답답합니다. 소 가운데 어떤 말이 지나치기에 전하께서 지나치다고 생각하시고 대신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언론을 맡은 신하를 내쳤는지 신은 그 까닭을 모릅니다.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요 공론이 부탁된 바이니 이를 헤아리고 이치에 따라 대신과 함께 득실을 논하고 시비를 다투는 것은 대간의 일입니다. 말단의 관원으로서 임금에게 굽이지 않고 대신을 따르지 않고서 정론을 말하여 독립하고 중구에 시달려도 변치 않기가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하의 과실과 정사의 어그러짐과 인물의 현보와 백성의 휴척을 어찌 죄다 말하게 하고 말한 것을 죄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전하께서 간언을 좋아하시는 성실이 있고 대간에게 말을 다 하는 성실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도 공론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언로가 아직 막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전하께서 말에 대하여 죄 주기까지 하시는 일이 없고 대간이 입을 다물기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다투고 한 사람을 논박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욱 쉽게 따르셔야 마땅한데도 달을 넘기고 때를 넘겨 지리하게 권태하심에 덕은 전하에게서 드러나지 않고 원망은 대간에게 먼저 돌아가므로 무소인의 비방이 다투어 일어나고 대간의 기풍은 지쳐서 떨치지 못하니 이것이 기강이 서지 않은 까닭이요 공론이 행해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간언을 순하게 따르지 못하시고 또 구원에 정성을 다하시지 못하시고서 도리어 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벼슬을 갈기까지 하셨으니 신은 전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전하의 뜻은 대간이 언론을 과격하게 하여 조정을 소요하게 하였다 하여 장차 조정을 안정시킬 방법을 꾀하시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을 훼손하고 조정을 안정시킨 일은 예전부터 없는 일이니 이는 남들이 듣기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정이 화목하지 않은데도 화목하다고 대간이 말하면 이것은 참으로 속이는 것이나 조정이 불화하지 않는데도 불화하다고 대간이 말한다 해서 화목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대저 지난날의 우환을 논하는 것은 장래의 병통을 구제하기 위함이고 미연의 폐단을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을 삼가기 위함입니다. 말하되 다하지 않으면 일의 정상을 보일 수 없고 말하되 곱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대간의 소리를 보면 과격한 언론이 없는데도 전하께서 그러다 하시니 대신도 전하의 뜻을 맞추어 다들 그러다 하되 들어가서는 다투 그 걸음을 배척하여 갈도록 유도하고 나와서는 갈지 말아야 한다고 관례에 따라 계층하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입니까? 위로는 그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아서 전하께서 잘못을 면하게
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언관을 편안하게 보존하여 조정이 안녕하도록 힘쓰지 못하니 대신의 임금을 위한 충성스러운 보좌와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계책이 아닐 수 있습니까? 대간이 된 자가 말을 속에 담아두고 내지 않으며 이를 보고도 밝히지 않아야 대신들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주머니 아려지지 않고 이익과 병폐를 들을 수 없어 나라가 불리하게 되어 가면 대신들만은 편안하겠습니까? 이미 정성과 지혜를 다하여 충고해서 선도하지 못하고서 도리어 말하는 자를 내쳐서 언로를 병들게 하는 것은 그것이 당연한지 씨는 모르겠습니다. 또 듣건대 선교에 대간을 죄해주고자 한다 하셨는데 참으로 그런 분부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나라를 잃을 말이니 종사의 복이 아닙니다. 낯빛이 자만하여도 사람을 멀리 내치게 하는데 더구나 죄를 주려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아양 들고 아첨하여 제 몸을 이롭게 하고 허물을 피하는 데 힘쓸 것이니 전하께서 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년 이래로 전하께서 구치를 게을리하지 않고 호학의 뜻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선도가 이르기를 바라고 고론이 들리기를 바라심으로 조정의 사대부들이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향도할 뜻을 가지고 언책을 맡은 자들이 감격하여 분발해서 모두들 전하를 위하여 말을 다하니 공도가 비로소 통달하고 사계가 떨쳐질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겪은 뒤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이 마치 큰 병을 앓은 뒤에 기력이 없는 것과 같으니 원기를 기르는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죽기에 이르지 않도록 보장하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자를 위로는 재상들이 좋아하지 않고 아래로는 무소인이 눈을 흘깁니다. 그러나 엄정한 남빛으로 위축하지 않는 자는 전하만을 믿는데 전하께서도 싫어하시면 외로운 충지의 무리는 마침내 어디에 의탁하겠습니까? 대간을 갈라는 분부가 한번 내려지며 관을 정제하고 사진할 차비를 하며 서로 경축하는 마음이 벌써 많다는 것은 신은 압니다. 군자가 장차 소인을 도모하는 바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초야에 묻히면 전하께서는 누구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전하께서 아득히 위에서 고립하시면 참된 말을 듣고자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국가의 칠한 안위를 알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잘못 뉘우치고 자책하여 사명에 나타내시어 백성으로 하여금 대간에게 잘못이었고 벼슬을 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환히 알게 하시고 또 장차 중회에 구원하여 실정을 물어서 힘써 받아들이고 성하게 간언을 따르되 마치 대우 성탕처럼 간언에 감사하고 잘못을 고치는 성실이 있게 하소서. 그래야만 언로가 다시 열릴 수 있고 사계가 다시 덜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감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하는 자가 다들 대간의 소유는 본디 지나친 말이 없었으며 소가 들어간 지 여러 날이 지나도 주상께서 지나치다는 말씀이 없고 재상들도 지나치다는 의논이 없었는데 이 성은의 소가 올라온 뒤에 지나치다는 논의가 비로소 상하에서 나왔으니 이것이 반드시 주상께서 이 성은의 참언에 현혹되어 다른 일을 핑계로 가신 것이다 하며 그 말이 요란히 전파되며 듣는 자가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는데 신이 감히 믿지는 않으나 만약에 전하께서 참으로 참언에 현혹되어 다른 일을 빌어 노여움을 부리셨다면 이는 정치를 어지럽게 하여 나라를 뒤엎을 징조이니 전하의 성명으로 어찌 이런 일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사이에 특별히 이 행에게 벼슬을 주고 대간을 온통 갈았으니 정적에 혐의가 없을 수 없고 외간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신이 이 성은의 소를 보건대 그 말이 모두 이행을 위하여 낸 것이 아니라 큰 뜻은 큰 화를 일으켜서 조정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 성은은 성품이 본디 사납고 교활하고 음흉하며 남을 시기하고 위해하고 마음이 삐뚤어졌으므로 하나의 약한 젊은이로서 주색, 사냥, 도박을 일삼되 뛰어난 자일 뿐입니다. 게다가 착한 사람을 시기하고 화란을 즐기어 이로 인하여 넌저시 제 술수를 부리고자 형적이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불측한 말을 벌이어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꾸며서 참언을 글도 만들어 지근인 듯이 속여서 공의를 저회하고 시병이라 속여서 사림을 배함합니다. 간사한 계책을 깊이 꾀하고 그 변화를 헤아릴 수 없게 하여 보고 듣는 사람이 현혹되기 쉽게 해서 상하가 의리하고 조정을 혼란하게 하고자 하니
예전부터 지금까지 소인으로 충정한 사람을 배척하고 상총을 기망하는 것이 이처럼 교만한 자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낱 이 행을 위하여 농구한다면 어찌하여 반드시 한때의 일을 두루 헐떠도 이처럼 무함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구한다는 핑계로 한때의 사람을 모조리 무함하니 쓸수 또한 깊습니다. 이 성은의 무리가 먼저 그 의논을 제상들에게 비언하여 사찬을 여러 가지로 변화 있게 해서 그 마음을 동요하게 하여 제상의 논의도 여기에 따라 나와서 전하도 동요할 수 있음을 안 뒤에 군론을 배척하여 그 소를 올리며 제상 중에 혹 겉으로는 거짓 칭찬하는 자도 있고 전하께서는 겉으로 의욕하지 않은 듯하나 속으로는 의욕을 일으켜 말로는 받아들이지는 않는 듯하나 실은 그 뜻을 채용하시니 이 성은이 태연히 물러앉아서 전하의 깊이를 엿봄입니다. 시경에 참수하는 사람이 끝이 없어 사국을 어지럽힌다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위로는 전하로 하여금 대간을 믿지 않게 하고 가운데로는 재상으로 하여금 전하를 잘못 인도하게 하고 아래로는 사림으로 하여금 감히 손을 쓰지 못하게 하며 공론이 사라져 정도가 없어지고 사기가 꺾여서 국맥이 막히고 묻 그른 것은 날뛰고 묻 바른 것은 적막하여 조강이 퇴폐되고 정사가 물러나되 힘껏 정의를 아뢰어 사수를 배쳐가 그 죄를 폭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통탄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순임금이 사용을 제거하고서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고 공자가 소정모를 미호를 제거하고 노나라가 다스려졌으니 나라를 해치는 소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 없으므로 성인이 제거한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성묘조에서 임사홍이 진언하기를 대간의 말을 죄다 들어주어서는 안 되며 이따금 견책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성묘께서 그 정상을 환히 아시고도 드러나게 주륙하지 않으시어 마침내 폐조의 화를 끼쳤다 합니다. 지금 보면 임사홍의 말은 어리석으나 현저하고 이성은의 말은 은미하나 간폭합니다. 또 듣건대 폐조에서 유자광이 사류에 대해 분노하고 시기하여 무고한 사람을 읊어서 그 큰 화를 만들어 일망타진하였다 합니다. 지금 보면 유자광은 호남한 임금을 만나서 제 쓸쓸을 부렸고 이성은은 성명을 거르쳐서 제 간사를 부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죄를 합쳐서 죄 주어도 됩니다. 시경에 언나라가 거울 삼을 일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하나라 임금의 세상에 있다 하였거니와 패조의 난적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원인은 간사한 사람이 사림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여 충량을 모함해서 사륙의 꼬투리를 열어놓는 데 시작하여 드디어 명신직사의 간담이 땅이 맥질대하게 되고 종사의 복망이 바로 닥쳐왔으나 그래도 전하의 제조에 힘입어 어렵게 부지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하치 않은 이승은이 또 조정을 경란하고자 넌저시 제 솜씨를 시험하니 무릇 혈기가 있는 자라면 누군들 드러나게 주륙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전형을 밝게 시행하여 사람들이 그 죄를 환히 알게 하소서. 그러면 종사의 복이 되거니와 어찌 봉장이라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광망하다면 버려두어도 되고 우천하다면 용서해도 되겠으나 광망한 것도 아니고 우천한 것도 아니면 매우 음흠하고 간사하여 위란을 꾀하는 것이니 그 죄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봉사한 사람에게 죄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고도 망령된 것이며 재상이 엄밀히 비호하여 그 죄를 폭로하지 않는다면 나라 일을 꾀하는 양책이 아니며 대관으로서 간사하고 참수하는 자를 두려워하여 그 죄를 힘껏 청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위한 충성이 아닙니다. 살을 따르고 공을 잊으며 편안한 것을 꾀하고 화를 피하는 것이 인정을 향하는 바인데 누가 그 도를 바르게 하고 그 말을 바르게 하여 남의 원망을 사려 하겠습니까? 사습이 비루하고 기절이 위축된 것은 이것으로 점차 알 수 있습니다. 무릇 금세 사람은 앞날을 염려하지 않고 당장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힘쓰므로 크게 불안한 것이 조금 편안한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서 보고도 구제하지 않고 앉아서 스스로 편안한 것에만 의지하나 스스로 편안하다면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스스로 편안하지 않다면 마침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12. 사정을 가리지 않고 우물쭈물 지내면서 스스로 편안할 길을 기다린다는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기미를 보고서 도마는 것인데 더구나 쉽게 나타나는 일과 쉽게 드러나는 간사이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이 성은을 주의주지 않으면 조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말이 무망이라는 것은 성명이 잘 아시는 바이니 워낙 변파할 것도 없으나 이른바 시인이 외인이 한 데에서 더욱 그 죄를 얽어 만드는 실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랫사람이 국정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위에서 싫어하기 쉬운 것이므로 예전부터 충성스럽고 진 사람을 해치려고 꾀하는 수위는 반드시 정사가 아랫사람의 의논에 달려 있고 조정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하여 임금을 격려하게 하는데 임금이 밟지 못하여 한번 현혹되는 바가 있으면 도리어 충성스럽고 진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 나라를 어지럽히게 되니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 성주가 서인에게서 비방할 수 있게 하고 상녀에게까지 논의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실정을 널리 듣고자 한 까닭입니다. 청의가 아래에 있으면 비록 말세일지라도 공도를 부지할 수 있는데 더구나 지금은 사기가 저상된 지 오랬는데도 그 시행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한두 지사가 옛일을 사모하고 오늘날의 일을 민망히 여겨서 시사에 대하여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드디어 그런 의논이라 지칭하니 지금의 정사가 잘 되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언행을 엄하게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행실을 엄하게 하나 말은 순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언론을 싫어한다면 사람이 장차 입을 다물고 혀를 묶어 두며 이리처럼 돌아보고 숨을 죽일 것이니 마치 포악한 진나라 때와 같이 된 뒤에야 다스려진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 시인이 외인이 무고하는 것은 일국을 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성명이 위에 계시고 공경이 아래에 있으므로 한 가지 정령이 나올 적에는 대신이 그것을 의논하고 대간이 그것을 간쟁하여 이치에 맞도록 하기 힘쓰니 정령이 한결같이 되어가고 조강이 서갑니다. 그런데도 정령이 외의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군자가 정색하고 조정에 서서 기강을 가다듬고 떨치며 성실하게 행신하고 바르게 논사하면 워낙 다른 일로 무함할 수 없거니와 만약에 정령이 아래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 같으면 일망타진할 수 있으므로 흉계를 부리고 명목을 내세워 모두가 시인이 외인이 하는 것을 인습하니 간사한 사람이 참소는 이것을 들어서 그 밖의 것도 미루 알 수 있거니와 간사한 사람은 이성은 뿐이 아니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시에 대간에게 논박받거나 혹은 사론에 용납되지 못하는 자들이 모두 이 행이 물러간 것을 빙자하여 넌저시 그 원한을 갖고자 하여 탁하여 대간을 헐뜯고 두루 사류를 논하여 헐뜯게 바쁜데 이것은 듣는 자가 살피지 않고 서로들 전파하며 옳지 않다고 하는 것도 개탄할 일입니다. 대저 요즘 도에 도탔고 이치를 따르는 선비와 향언하고 직관하는 사람이 간혹 등용되어 대간 시종에 출입하여 혹 도학의 근본을 개진하고 수신 제가의 실질을 강명하거나 시정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현사의 구분을 변별하여 바른 언론이 조정에 펴지며 인심이 자연히 단속되어 악한 짓이 부끄럽다는 것을 조금 알아서 오래 쌓였던 더러운 풍속이 점점 저절로 없어져 가니 주색으로 엄탕한 무리와 경박하고 간사한 무리가 감히 방자하지 못하므로 떼지어 노하고 무리지어 원망하여 요란하게 비방하며 정직한 사람을 요동하려고 서로들 말하기를 주상의 구치는 너무 급하시고 아래 사람의 위선은 매우 다급하니 이것이 어찌 치평을 이루는 도리인가 하니 소인이 다스려지기를 싫어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아무는 상 앞에서 어느 말을 아뢰었으니 크게 틀린 일이다. 아무와 아무가 모여서 강화가 있으니 이는 곧 붕당이다. 아무는 어느 곳에서 아무의 잘못을 논했는데 그것은 사분이다. 하며 뜬말로 선동해서 사람의 귀를 미혹하게 하여 반드시 사람마다 불평한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여 군자가 자신을 안정하지 못하도록 걸핏하며 지적하여 모함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또한 어찌 많겠습니까? 대저 지금의 병폐는 구차하게 우선 편안히 넘어가는 데에만 힘써서 곡직을 따르지 않고 현우를 가리지 않고서 함께 모두 거두어 쓰고 분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진이가 반드시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간사한 자가 반드시 아래 자리에 있지 않으며 시비가 흐리고 흑백이 거꾸로 되어서 방정한 사람이 간사한 자에게 깔보이고 정도가 혹 사라지게 되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어진이와 간사한 자를 쓰고 버리는 것은 참으로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데 관계되는데 전하께서 어진 줄 알면 의심 없이 쓰며 간사한 줄 알면 의심 없이 물리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진이와 간사한 자가 뒤섞여서 어지러워지는 갈림길이 되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과연 어진 줄 알면 믿고 써서 참소에 동료되지 말며, 과연 간사한 줄 알면 물리쳐 끊어서 경박한 의논에 동료되지 말아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명백히 보이소서. 그래야 바른 선비가 조정에 차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고쳐서 착해질 것입니다. 예전부터 소인이 군자를 배척하는 데는 쓰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붕당이니 위학이니 남다른 짓을 억지로 한다느니 명예를 얻으려고 정직한 채 한다느니 온갖 꾀를 다하여 반드시 중상하고야만 합니다. 군자는 그렇지 않아서 자기를 바르고 도를 지키며 예의에 따라 진퇴하고 득실을 천명에 붙이고 의리에 쫓아서 편안할 뿐입니다. 한나라에는 당고의 화가 있어 왕실이 따라서 망하였고 송나라에는 위학의 비방이 있어서 군자가 뜻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성명이 잘 살펴야 할 일입니다. 살피긴데 전하께서는 강학의 공이 도탑지 못하고 지피의 실이 미진하시며 택선이 혹 밟지 못하고 집덕이 혹 굳지 못하시어 묻의논이 소동할 때 동료되지 않기가 어려우신 듯한데 천하의 지려가 과연 어떠하신지 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유신과 함께 학술을 강마하신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므로 반드시 경물치지하는 방법과 존성하는 도리를 아실 것이니 장차 홀로 계실 곳에서 힘쓰시어 사물을 응접하는 근본을 해와 달처럼 밝게 하시면 빛이 군신을 비추어 어진이와 간사한 자가 저절로 그 정상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참언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원은 대우도 두려워하고 공자도 멀리하고자 하였는데 성인이 반드시 그것에 동료되지 않기 위하여 그와 같이 삼갔으니 그 염려가 주밀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날마다 경련을 열어서 유신을 가까이하여 의리의 깊은 뜻을 절차하고 심술의 기미를 삼가 가려서 사물의 변화를 환히 눈앞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치를 궁구하여 지식을 넓히고 공경을 유지하여 마음을 기려서 이 마음의 덕이 광명정대에 들끓 만한 사도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이에 혼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넉넉히 쑤신 죄가 치고 평천하는 근본이 되고 종사를 만년토록 견고하게 유지하는 사업의 터전이 될 것이니 전하께서는 여기에 유념하소서. 신은 참선한 사람이 난을 선동하는 것을 듣고서 우려되어 견딜 수 없으며 신이 비록 미천하기는 하나 시종의 벼슬에 있는데도 병 때문에 나아가서 농기하지 못하고 집에 엎드려 있으니 뜻을 스스로 누르지 못하여 품은 뜻을 아뢰입니다. 말을 한번 내면 몸 또한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나 몸을 아끼고 뱃슬을 연마하여 말을 품어두고 아뢰지 않아서 전화를 저버리는 것은 신이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에는 한이 있어 뜻을 다 아뢰지 못하니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했는데 소에 답하기를 전대간의 소위에 조정이 원문하고 괴쟁하여 불화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내가 참으로 놀랐는데 대간이 바야흐로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곧 의논하지 않았다. 어지러운 말이 있더라도 대간이 된 자가 믿지 않으면 품기가 넘연하여 인심을 진정할 수 있는데 또 어찌하여 그 떠드는 경박한 의논에 의욕되겠는가. 이행은 대신에 말을 들어서 곧 서용하였으니 이성의 소료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 내가 시종과 강학한지 이미 오래 쓰므로 도의에 도탑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정향이 있는데 어찌 한 사람의 말이 문득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한때의 홍문관 동료 중에 기준이 가장 젊었으나 문학이 넉넉하여 그 명성이 조광조의 버금 같다. 강계하여 이를 논함에 고려하는 바가 없었고 늘 상앞에서 언론을 격렬하게 하여 사람들의 귀를 용동시켰으나 대신들은 흔히 그를 미워하였다. 이때 병으로 집에 있으면서 상소로 이성은의 주의를 논하여 중벌에 처할 것을 청하고 또 대간이 그 죄를 힘껏 청하지 않은 것을 그르다고 하였다. 말에 지난 친대가 많으므로 조광조와 같은 사람도 그것을 보고서 옳게 여기지 않았다.